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연합 예배를 주도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교회일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갑제 TV 회원 수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구, 동지, 전우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에 가입 안 하셔도 시청하시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제공하는 신속하고 고급 정보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이 이 선거판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쯤 되면은 우선 공천의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아직 어느 당이 야당이 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정당, 그리고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헷갈리는 무슨 통합추진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신당을 만드는 건지 자유한국당이 그냥 중심에 있고 다른 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는 건지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꾸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진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야당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복잡한 게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었는데 이분은 완전히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천은 언제 하느냐? 통합신당이 나온 다음에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또 전광훈, 김문수 두 사람 광화문 이승만 광장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주도를 해가지고 김문수 씨가 대표가 된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파 분열이냐 아니면은 우파를 확장시키느냐 하는 치열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씨는 귀국해서 신당을 만들려는 채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복잡성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30%로 1등을 달리는데 한때 1등을 달렸던 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로 떨어지고 갑자기 다크호스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정치인이 아니에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2등이 됐습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황교안 대표를 누르고 2등이 됐어요. 이런 현상도 아마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일 겁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대통령 후보 2등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총선 구도가 문재인 대 황교안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그렇다 이거죠. 신문의 기사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요새 야당이 뭐 통합한다는 중도 보수 통합 혁신 이런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구태의연한 말 같고 거기에는 기자들이 별로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가장 큰 기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의 반부패 수사입니다. 검찰이 정권을 향해 가지고 다방면의 수사를 지금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죠. 조국, 그리고 유재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여기는 또 경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또 이 정권이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명도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이름을 아마 한국 사람 중에서 70 내지 80%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7, 80% 알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자,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이런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법치 파괴자 문재인 대 법치 수호자 윤석열의 구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법치 파괴자 문재인 대 법치 수호자 윤석열. 우선 두 사람의 연설이 신년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문재인 신년사는 오로지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오로지 김정은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잘할 거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경제까지 망가뜨리더라도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법치고 국가 정체성이고 정통성이고 뭐고 없다. 다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대통령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는 온통 헌법 정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자유. 문재인의 연설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는 완전히 금기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 수호의 핵심은 자유 수호입니다. 그리고 법치 파괴의 핵심은 자유 파괴입니다. 그 자유에는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 언론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입니다. 요새 사유재산권까지 손을 대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물리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검찰은 법을 통해서, 그리고 국군은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군이 지금 이순환만화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은 제가 죽으란 표현을 안 하겠어요. 그건 국군에 대한 모독이 되니까요. 정경두, 송영무 두 사람이 국군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의무를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법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군이 무력화됐는데, 정치적으로 무력화됐는데 오로지 검찰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법을. 그러니까 법치 수호자 윤석열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은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드라마라는 것은 기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미움을 받던 사람입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층으로부터. 박근혜 수사에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말하자면은 날개를 단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의 청부를 받아가지고 적폐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국정원장 4사람이 다 구속되고 자살자가 속출하는 이런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하면은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 조국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이 정권과 산 권력과 검찰총장이 맞짱을 뜨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를 가장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 갔더니 한쪽에는 윤석열 총장을 지킵시다 하면서 서명을 받고 꽃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에게 꽃 보내자는 운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윤석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대외 노출이 거의 없어요. 이게 신비감을 보여줍니다. 황교안 씨는 항상 노출이 되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는 말에 힘이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기사 쓸 게 없다 이겁니다. 무엇이 강조점인지 꼭 해야 될 말을 아주 길게 합니다. 아직도 이 사람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문재인은 탄핵감이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련의 법치 파괴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논평가입니다. 저 어디 신문사 논설위원회 거치는 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한마디 아무리 짧게 해도 그게 언론의 머리 기사에 들어갑니다.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말을 하면은 언론이 거기에다가 해석을 붙여가지고 잘 써줍니다. 신비감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울산 부정선거 아닙니까? 울산 부정선거를 누가 수사를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모조리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은 봐준 겁니다. 윤석열 씨가 엄정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이 정권 하에서 그렇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하면은 구속 수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봐주니까 또 더 기세 등등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니까 윤석열 총장은 더 커지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은 지금 때릴수록 커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앞으로 정치판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고전한다면은 그것은 윤석열 총장 때문이라고 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을 만든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되니까 구도가 윤석열 대 문재인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임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 잘못하면입니다. 문재인 쪽에서 잘못하면은 자기의 후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에 앉아있다? 그 처리 곤란할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나를 조사할 사람으로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은 무슨 약점을 잡더라도 반드시 흠집을 내고 몰아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말살해야 되겠다.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인데 어느 쪽 선택도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윤석열 팩터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예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명했던 장군은 두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 유럽 전쟁, 유럽에서의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메가더였습니다. 또 메가더는 나이가 그때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메가더 장군의 부관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메가더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후보군으로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현직 대통령이 아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쇼맨십을 아주 잘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껄끄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메가더의 장점이 뭐냐? 메가더가 작전을 할 때 자기 페이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메가더가 군복 벗고 출마하는 것을 꺼렸겠죠. 이게 6.25 때도 계속됩니다. 6.25 때는 트루만 대통령이었고 메가더였습니다. 메가더는 트루만을 아주 낮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트루만은 메가더와 같은 쇼맨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중공군 개입 이후에 이 전략 방향의 차이를 놓고 아주 격돌하고 나중에는 결국 메가더를 해임하는 사태로 번지는데, 메가더는 해임당한 다음에 국회에서 근사한 연설을 하고 인기 폭발하니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데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청문회를 하니까 메가더의 허상이 벗겨졌습니다. 이런 예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윤석열 때 문재인의 이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그러나 명백한 것은 한 사람은 법치 파괴자고 한 사람은 법치 수호자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